아, 보험사에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단금을 안 준단다. 에? 아니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아, 진짜 황당하네. 아니, 이럴 거면 돈 아깝게 보험을 왜 드냐고. 참 어이가 없었어 진짜. 왔어요? 아, 표정이 왜 안 좋아? 어디 아파요? 아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 머리가? 아, 그럼 병원에 가보지. 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냐. 아니 그래도 아픈데 가봐야지. 아이 참. 그 눈치가 보여서 좀 그렇다. 두통약 있지? 아, 잠깐만요. 아, 눈치가 보여도 챙길 건 챙겨야죠. 여기. 아이,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짜겠노. 이번 프로젝트가 잘 돼야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봐요. 네? 알았다. 이제 문제 좀 쉽게. 아, 들어가서 쉬어요. 아, 계속 저렇게 진통제로 연명하면 안 되는데. 몇 달간 두통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아 뇌 CT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며칠 처방받은 두통약을 복용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을까요? 그런가요? 아 참, 당신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언제 받는다고 했지? 그 다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하려고. 아니, 그럼 이번엔 추가로 돈 내서라도 머리 MRI 검사도 한번 받아봐요. 아니, 뭐 한다고? 아니, 한참 바쁠 때 몇 달을 계속 머리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괜찮다. 아니,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냥 한번 받아봐요. 어? 아니, 받아서 아무 이상 없으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아, 그래도 뭐 추가로 돈 들어간다 아이가. 아니, 지금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지. 알겠다. 추가해서 검사 받아볼게. 검진할 때 제대로 해야죠. 아내의 걱정에 뇌 MRI를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뇌경색이라고요? 네. 아니, 마비 증상 같은 것도 없고 평상시에 멀쩡하게 생활 잘 하는데요. 환자분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해서 뇌 미세한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정상이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약을 잘 복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봐, 내 말 안 듣고 검사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지? 의사 말대로 약 잘 챙겨 먹어야지. 아, 맞다. 자기 들어놓은 보험 중에 뇌졸중 진단비 나오는 거 있을 텐데. 보자,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천만 원 나오네. 우리 보험금 청구하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 아, 어떻게 마련 하나 했었는데 청구하면 되겠다. 그래야겠네. 잊지 말고 꼭 청구해요. 그래. 아, 이럴 땐 보험이 또 효자 노릇을 하네요. 아니,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세진님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RI 검사 받고 의사가 뇌경색이라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니요. 아, 네 진짜 황당하네. 네, 뇌경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요. 김세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네. 뇌경색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거 뇌경색을 뇌경색이라 부르지 못하면 호부호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23호입니다. 김세진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면서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몇 달간 두통을 참아오다가 하루는 너무 심해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며칠 약을 복용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김세진 씨는 직장 건강검진 시기가 돌아와 뇌 MRI 검사도 추가해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증상은 없었고 앞으로 약을 잘 먹으면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했는데요. 그래도 뇌경색이니 김세진 씨는 과거에 들어둔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자, 아니 병원에서는 분명히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는 왜 뇌경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죠? 한생 변호사님? 네, 김세진 씨의 사례의 경우처럼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뭔가 이 판도라의 상자인 그렇습니다. 것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는 의료기록 자료 및 사망 원인 통계 조사 등 질병 이완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한국 내 질병을 분류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진단비 보험 계약은 모두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중에서 특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면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원 가서 진단서 나오면 영문과 숫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그거 네네. 같은데 그럼 이 분류 번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진 씨가 진단받은 뇌경색 그 분류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I60부터 I66까지로 분류되는 질병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I64는 제외를 합니다. 네. I64는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인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분류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I60은 거미막하 출혈, I61은 뇌내 출혈, I62는 기타 두개내 출혈, I63은 뇌경색증, I65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되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사가 MRI 등의 방법으로 I64를 제외한 I60에서 I664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 번호를 부여했다면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사례의 김세진 씨가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증은 이 분류 번호 중에서 I63에 해당합니다. 이게 뇌졸중 증상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세진 씨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이랑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열공성 뇌경색증은 혈관의 끝부분이 아닌 처음 혹은 중간에서 분지되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증입니다. 전체 뇌경색의 약 20%가량 된다고 하고요. 증상을 유발하지 않거나 무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뇌경색에 비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세진 씨가 진단받은 열공성 뇌경색은 I63에 해당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단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한 걸까요? 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뇌 MRI 촬영 후 기재된 판독지를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네. 올드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이란 뜻입니다. 올드가 붙게 되면 근래의 병변이 아니라 오래된 병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래된 뇌경색은 진단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보험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뇌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MRI상 급성 뇌경색 병변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요.
김세진 씨와 같은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무증상성 노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뇌경색증 I63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마비,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김세진 씨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했고요. 보험사에서도 이게 급성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성이라는 거는 당장에 뭐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뇌졸중 발생 후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요즘 그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건강 검진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을 미리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발견하고도 증상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약관에서 정한 질병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는 관계없이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의사의 진단 외에도 추가적인 증상을 요구하는 보험 상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그럼 세진 씨는 이 보험사의 주장,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뇌경색으로 진단받기 위한 조건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를 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도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는 급성 뇌경색증만 I63 코드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근거도 없습니다. 네, 과거 법원에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 좀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열공성 뇌경색을 신경학적 증세가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급성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과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의학적으로 진단 시점에 뇌경색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보험법률 관계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의학적 구분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급성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뇌경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진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이게 뇌경색에는 포함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우리 세진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공성 뇌경색증도 결국에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